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살아야 됩니다. 오늘 파이팅 넘치십니다. 그렇죠. 예, 예. 한국인이 암보다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이제 치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리 건너서 하면 다 있어요, 주변에. 맞아요. 맞아요. 치매 환자들이 그 정도로 네. 참 이게 진짜 걸리면 우울하고 가슴 아픈 병인데.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지금부터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두 분, 과연 어떤 분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퀴즈를 풀어볼 주인공은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로 걱정이 많은 자매. 친정어머니의 치매 병력까지 있어 대물림이 될까 근심이 큰 언니와 동생. 67세 언니 원혜경 씨. 65세 동생 원혜랑 씨.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니, 원혜랑 씨가 동생분이신데 화가시라고요? 네. 오늘 출연 신청도 직접 하셨고요. 네. 동생분이. 근데 대체 기억력이 얼마만큼 훅 떨어졌기에 이 방송까지 이렇게 출연하겠다고 신청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우리 나이쯤 되면 뭐 까무락까무락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일반이잖아요. 예, 근데 용어 자체가 까무락까무락. 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까무라죠. 깜빡깜빡하죠. 네,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렇게 가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아파트를 신청해 놓은 게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본계약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서 계약을 날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파트 가보려갈 때마다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어머머, 이거 굉장히 큰 속상해가지고. 건데. 예, 예.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대학 선배인데 네. 그 노총각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어머 이거 축하해 주러 가야 돼 그래갖고 일부러 쫙 빼입고 진짜 네. 오랜만에 명품백도 들고 어허. 서울까지 온 거예요. 네. 예, 갔는데 가보니까 결혼식장.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막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고 언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뭔 소리 하니? 어제 했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아, 진짜요? 장모 뭐야? 진짜예요. 우리 대학교 선배.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 아니, 집 계약도 그러니까 날려.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하루 늦게 가. 예, 예. 언니도 좀 깜빡깜빡 하시는 증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요.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음. 물건을 놔두면은 기억을 못해서 못 어떡해. 찾는데 특히 목걸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맨날 하고 다니는 건데 안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쇼핑해가지고 오면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은 결제를 하고 지갑에 넣어서 왔나 하고 와서 보면 지갑이 아니 카드가 안 보여요. 아, 그래서 가끔 분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주머니에서 나오고. 조금 걱정이었던 게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네.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 몰랐는데 치매기를 보이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하, 그래갖고 그러셨군요. 그 부분이 제가 또 그럼 걱정이에요. 걱정이시죠. 뭐 가정력도 그렇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선생님 한 분 또 모셨어요.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알려주실 양영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건강 주치 신경과 전문의 양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선물도요. 초기 인지장애 관리로 치매를 막아보자. 땡땡땡. 오늘 나오신 자매님들이 어머님이 또 치매였다고 하시고요. 최근 기억력이 좀 뚝 떨어져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제가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3번이나 받았는데 네. 결과는 아직은 괜찮다고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동생분은 우리가 주관적 기억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기억장애. 처음 들어본다. 기억장애? 우리가 기억장애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기억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인지 검사를 해요. 그걸 네네. 이제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라고 하는데 네. 기억력 떨어졌는데 신경심리 검사는 정상이다. 이거를 이제 주관적 기억장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졌고 신경심리 검사를 했는데도
인지 저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허. 그거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경도 인지장애 맞아요. 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심하고 남이 봐도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동생분께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동생 뭐 화가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혹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평소 잘 섞던 물감 색을 뭐 잘 못 섞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데요. 예. 네. 예, 그럼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냉장고를 보고 뭐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세탁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말해보신 적 경우는 있어요? 있어요. 예. 남편을 보고도 뭐 언니 이름을 댄다든지, 어머. 김영만 씨를 생각하면서도 딴 이름을 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나이 들으면 저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 하고 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생분은 이제 기억 장애는 있지만 아까 보건소에서 인지검사 정상이라고 하셨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주관적 기억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사실은 좀 10여 년 전에 좀 큰 일이 있었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그 아픈 추억을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고 네. 또 스트레스도 받고 네. 하셨겠네요. 그게 치매에 혹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을까요? 예, 물론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도 뇌 위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면 또 가성 치매, 가짜 치매라 그래서 그런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선생님, 그러면 주관적 기억 장애에서 치매로 가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주관적 기억 장애가 모두 알츠하이머 치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관적 기억 장애가 중요한 이유가 치매 오기 전 단계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그 경도 인지 장애보다도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의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방하기 싫은 그때가 초기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요리 맛이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요리 순서를 조금 깜빡거리는 증상이 생겨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그게 심해지면 더 나아가서 치매로 진단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네. 예. 알아야 산다. 첫 번째 퀴즈. 경도인지장애 환자 100명 중 약 몇 명이 1년 안에 치매로 발전할까요? 1번 9명, 2번 15명, 3번 32명, 4번 50명. 50명이면 너무 많잖아, 근데. 1년 안에 몇 1년 안에. 1년 안에 2명이, 이건 저건 너무 많고. 그래, 너무 많. 1년 안에가 중요합니다. 1년 안에가 중요하다고요? 1년 안에. 선생님,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시네요. 재밌으세요? 저희들 헤매는 게. 저희 엄청 심각하거든요. 표정이 다 틀려봐라 표정이세요, 지금. 가보죠. 쓴 답을 보겠습니다. 오호. 와, 1, 2, 3, 4번 다 나왔어요. 네, 다 제가 1, 2, 3, 4 다 나왔어요. 누구 하나는 맞추겠네요. 일단 첫 문제니까 네, 솔직히. 한번 보죠.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번 15명. 맞춘 사람이 있네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 너무 높다, 이거도.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2.7%가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를 우리가 기억장애형 경도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대략 1년에 한 15%씩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도인지 장애 85% 관리만 잘하시면 네. 정상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할 반대로 수 있는 생각하면 거죠.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런데 또 제 주변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기억력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치매 위험인자는 이제 나이, 성별, 유전인자 이게 가장 크거든요. 네. 특히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 이유는 호르몬 그리고 남녀 수명 차이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오, 이거 바로바로인데요? 2019년 기준 4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여자 환자는 몇 %일까요? 객관식을 주시지. 이거 어려워. 찍지도 못하잖아, 이거. 예, 필요한데요.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50% 이상이겠죠. 네. 오. 예. 큰 힌트 주셨네요. 큰 힌트 주셨습니다. 어허.
아하, 그래, 썼습니다. 예, 다 적으셨습니까?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머, 큰일 났네. 이분 틀리시는데 똑같이 쓰네, 나랑. 문제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나랑 똑같이 썼어요. 다 보겠습니다. 지금. 자, 과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71%. 지금 제가, 장난 아닌데? 용기 동생. 제가 지금 맞추네.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건강 박사 쪽으로 싹 가는 거. 이쪽으로 강한데, 오늘? 야, 근데 그만큼 여성 환자들이 더 많다는 많다는 거네요. 예. 남성보다 여성 치매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에요. 아니, 에스트로겐 하면 우리가 좋은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 예. 때문이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하고 같아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혈관성 치매 발병률도 또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진짜 그 호르몬 안 나오고 이 폐경 이후에는 진짜 건강 관리를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자, 이제 인형 하나씩 올리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쓱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모르나 지금 이거 이랬는데. 보면서 집착하고 있거든요. 약간. 인형 좋아하는데 얘 싫은데. 아니 오늘 최근 연구에는 에스트로겐 중에서도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한 여성 호르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많은 실험적인 연구들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 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 축적하는 거와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그리고 에스트라디올도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알츠하이머가 더 부추겨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자들은 이 완경이나 폐경이 오게 되면 치매도 온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요. 예, 근데 또 네. 치매는 목의 유전이 또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자매님 두 분 아까 어머님이 치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국내 연구인데요. 네. 한국 포함해서 총 8개 국가 노인 17,000여 명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알츠하이머 치매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순간 여기다 쓸 뻔했는데. 예, 무려 8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와, 80%요? 진짜 80%는 진짜 높은 건데. 와. 예, 특히 치매 유전자로 불리는 아포이4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 높지만 한번 발생하면 진행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유전자 이름 자체가 좀 아프네요, 약간. 아포이4 처음 듣는데요, 이건. 예. 원래는 이제 체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포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포이2, 아포이3, 아포이4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들 중에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바로 아포이4예요. 아하, 안 좋은 친구네요. 네네네. 포이4는. 여기서 제가 세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모 모두에게 아포이4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은 몇 %일까요? 양쪽에서 양쪽에서 모두 다 아포이4 유전자를 받으면 와. 저희가 다 적은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야, 시원하게. 시원하게. 원혜랑 씨 100%. 야, 애매하다. 답이 있었네. 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요? 정답은 95%. 이 최근 스페인에서 발표한 아포이4 유전자 연구가 있는데요. 이 논문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포이4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95%의 확률로 알츠하이머의 대부분 걸린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해당 연구팀에 의하면 부모님한테 아포이4를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95% 이상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징후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그러면은 그 아포이4 유전자 이게 어떻게 치매를 유발시키는 겁니까? 예, 아포이4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보통 이제 뇌에 축적되는 나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의 생성을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생성이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우리는 배출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네네네. 근데 그 배출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결국 뇌에 침착이 돼서 치매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아포이2라고 하는 유전자는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 유전자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우선 정상인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원혜랑님은 지금 주관적 기억 장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치매 유전자 검사는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나머지 패널 분들은 사실 정상이시기 때문에 굳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치료제는 없잖아요. 유전자는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므로써 오히려 더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 분들한테는 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 후천적 원인은 몇 가지나 될까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저 후천적이니까 뭐 담배 핀다든지 술 먹는다든지 맞아요. 다 그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런까지 되겠는데. 머리 때린다든지 그 옛날에 맞습니다. 뭐 머리를 뇌세포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려 70가지가 넘습니다. 와, 많다. 그 중에서도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치매 후천적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근데 활성산소 저희가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활성산소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죠. 마시죠. 네. 이게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도 쓰고 신진대사에 사용을 합니다. 네. 이때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네. 그러니까 인체를 차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배기가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배기가스네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과하게 축적이 되면 세포가 망가져요. 그리고 노화도 더 빨리 오고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 만들어진 그 활성산소가 어떻게 치매까지 유발하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활성산소는 먼저 혈관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당과 결합하면,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더 위험하겠죠. 당과 결합하면 혈관 내박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고혈압, 심근경색, 뭐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네.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돼요. 네. 염증 수준. 그렇죠. 이때 가장 주의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입니다. 여러분,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산소는 엄청 많이 쓰는 곳이에요. 네네. 산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길 수 생기겠죠. 있네요, 많이. 예. 이제 마지막 퀴즈를 드릴게요. 마지막이요. 아 벌써 마지막. 헤어지기 싫어. 우리 선생님 너무 재밌으신데. 뇌는 체내 산소의 약 몇 %를 사용할까요? 체내 산소는 다 얘가 쓰지 뭘 내가. 그렇죠. 여기서 적어. 얼마나 많이 써요, 선생님? 자연스러웠다. 한 되게 자연스러웠다. 맞아 맞아 좋아. 20% 이하입니다. 아이고 진짜로요? 아이고 30 썼는데 얼른 줘야겠다. 옆에 어머니 90 썼었어요. 90을 썼었다고. 아니에요. 아까 9자 썼다 지웠잖아요. 그냥 연습해보는 거. 아니, 뭘 연습을 9자로 해요 어머니. 아이고. 자, 썼습니다. 다 쓰셨죠?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툭 던진 말 때문에 20 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동생인 나또 원혜랑 씨. 틀렸네, 그러면. 19% 썼어요. 왜 19% 썼습니까? 20% 이하라길래. 그래서 딱 1%만 주신 네. 거죠. 아하, 그렇게.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0%. 이게 뭐야? 이거는 내가 아니, 참나. 교수님하고 처음 퀴즈를 해서 그래. 뭐라고요? 아니 괜찮아.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하는 장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뇌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산소를 쓰고 남은 찌꺼기 독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이 몸속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하는 것이 결국 뇌고 그게 산소 20%나 쓰기 때문에 결국 활성산소가 쌓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네.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뇌에 염증이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뇌에 염증이 쌓이는 건데 특히 뇌에 비정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활성산소 자체가 혈관을 공격해서 네. 혈관에 염증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혈관이 막히고 또
또 뇌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결국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저 선생님 지금 의학 기술로는 근데 그 치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치매 치료법에 있어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식이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경우에 원인 물질이 있어요. 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타 베타 아밀로이드.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 항체 치료제가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식약처를 허가를 받아서 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치매 환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선 경도인지 장애와 네. 초기 치매 환자한테서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야지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 분들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데 주사를 놓기 때문에 뭐 주익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뇌 관련 이상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 부종이나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 MRI 검사를 통해서 뇌 부종, 뇌출혈 위험이 적은 환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선생님 오늘 저 전반전에 1등을 좀 발표해 주시죠. 예, 전반전 퀴즈 1등은 바로 박효선 씨입니다. 진짜 내가 1등 아니었어? 난 여기에서 너무 좋아. 치매에서 1등한 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많은 정보 이렇게 주셨는데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더 36 Hour Day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치매 환자 가족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라 여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을 가족분들 이렇게 고통을 좀 분담하고 요즘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많거든요. 네. 그걸 충분히 이용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온 가족 마음 아픈 병인데 이 치매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신 우리 양영순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예방, 나를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건강상식 알려드릴 약사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치매 네. 예방 꼭 필요하다. 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알겠는데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게 무슨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네, 미국 유타주 북부에 사는 65세 이상의 부부 1,221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배우자가 치매인 대상자가 있고 배우자가 예. 치매가 아닌 대상자가 있어요. 이들을 비교를 했더니 배우자가 치매인 사람의 치매 위험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하. 훨씬 높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남편이 치매일 때 네. 간병하던 아내의 치매 위험이 무려 3.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3.7배요? 네. 3배가 넘는다고요? 그럼 아내가 이제 치매일 경우에 더 높을 것 같아, 느낌에. 아내가 치매일 때 간병하는 남편이 치매가 걸릴 발병 위험 이것보다 정말 높았는데요. 이게 오늘 후반전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머. 아하. 어쩐지. 아내가 치매일 경우 간병하는 남편의 치매 발병 위험은 몇 배나 높아질까요? 이 아내가 치매면요, 남자가 사실은 남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네,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도 뭐 듬뿍 주실 듯이 하면서 우리 흔들어 놓더라고. 헷갈리게. 높긴 높죠? 네, 높습니다. 아주. 예. 요만큼? 잠깐만요. 뭐라고요? 요만큼이 어딘지 아니, 이만큼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만큼? 10배. 자, 다 썼습니다. 저희. 각양각색인데요. 저 50배예요? 아니 5.0. 5.0은 5배라고 쓴 거지 왜 5.0을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자, 정답이 정확히 맞진 않더라도 근사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호. 알아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11.9배. 너무 높다. 11.9배요? 너무 높다. 오? 정답이에요. 아니, 저는 7배 쓰면서도 많다 싶었거든요. 그러게요. 자매님들은 치매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간병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네. 엄마 집에 갔다 오면 엄마가 갑자기 네가 그거 가져가지 않았니?
나중에 진짜 훔쳐갔다고 농담, 예. 너 왜 도둑이냐 막 이랬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 막 그랬거든요. 네.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언니분은? 한 가지는 네. 어머니가 꼬집어요. 아. 꼬집는데 힘이 세가지고 비틀어서 꼬집으면요. 아프게. 그때 나이가 54살인가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네. 엄마한테 신경질을 냈어요. 아프다고. 근데 사실은 엄마가 원래는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온유하신. 근데 이제 점점점 아프니까. 성격이 변해서 갑자기 막 꼬집고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셨던 거죠. 치매로 간병을 하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있는 정 다 떼고 간다고 하는데 또 막상 가시고 나면은 또 미안한 것만 생각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치매 환자 간병은 그 어떤 간병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또 개인적인 희생을 필요로 하고 또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도대체 왜 생길까? 정말 무척 많은 의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고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염증이 발견된 거예요. 염증이요? 염증? 오, 염증. 이거 몰랐어. 사실 염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칼이 스쳐서 피가 나면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상처를 회복시켜줘요. 네. 외부에서 감염 물질이나 독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네,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증이 만성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른바 그 만성 염증인 거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항염증 반응이 뭔가 고장이 났다거나 염증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의 평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만성 신경 염증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치매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 촉진 신호 전달의 평형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평형은 도대체 왜 깨질까? 바로 그러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지? 시트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왜 오른쪽이 더 빨간데요, 아주? 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빨갛게 보이는 바로 저 부분이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신경 염증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 사멸을 빨라지게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근데 손상받은 신경세포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생산이 더 많아져요. 그렇구나. 이 단백질 때문에 세포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지면 이 단백질이 더 많이 생겨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뭐 어디 아프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영지 씨는 만성 염증 때문에 그래요. 진짜요? 그냥 다 만성 염증. 제 호가 만성 염증이래잖아요. 만성 염증 선생. 영재입니다. 사실. 만염 선생. 만염 선생. 아, 정말.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뇌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에서도 이 염증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초기인지 장애 관리로 치매를 막아준다는 그 선물, 만성 염증을 또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허. 이렇게 계속되는 만성 염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땡땡땡 땡땡땡땡땡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접시에 담겨진 예, 거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요거요? 아, 저는 네, 이거 뭐 테이프인 바로 줄 알았는데. 그것입니다. 저 이거 압니다. 여자라면 요즘 다들 핫하는 글루타치온. 제가 드린 건 예. 일반 글루타치온이 아니고요.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을 높여준 리포종 글루타치온입니다. 아, 리포조. 네.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천장에 살짝 붙여서 녹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시는 순간 네. 침이 막 모이면서 네. 잘 녹아지는데요. 예. 상큼하시죠? 상큼해요. 정말로. 지금 제가 먹는 이 리포종 글루타치온은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이제 앞서서 우리 이제 치매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긴 하지만 후천적인 영향으로 활성산소 역시 크게 작용한다라고 앞서서 배우셨죠? 네네. 네. 글루타치온은요,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항산화제인 동시에 우리 몸에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소방관처럼 출동해서 급한 불을 꺼주는 것도 역시 우리 글루타치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증에는 무조건 그냥 소염 진통제가 직방이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로 그게 끝이야. 네, 소염 진통제도 잘 듣죠. 그런데 염증 치료를 위해서 소염 진통제가 쓰이긴 하지만 그건 외부로부터 우리 몸속으로 넣어주는 약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약을 쓰기 전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염증에 대항해내는 항염증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가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럼 글루타치온을 몸에서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오. 없애기 위해서 직접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죠. 예. 여기 이쪽에 보이는 요오드 용액을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그게 염증. 네네네. 네, 이게 예.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을 크네, 했고요. 염증이. 여기에 글루타치온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글루타치온을 입에서 어머. 녹인다 하면은 색깔이 변하고 있어. 잠깐만. 야, 점점 색이 옅어지죠. 네네네. 옅어지네요. 네. 마술사. 없어졌어. 자, 점점 어머, 맑아지고 있어요. 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 아직 너무 글루타치온은 신기하다. 남아있거든요. 네. 야, 대박이다. 지금 실험에 쓰인 거는 일반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점이 아닌 그냥 글루타치온인데도 네, 일반 글루타치온도 이렇게 이제 몸에 염증 물질이 있을 때 이 예,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네네. 네. 오늘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건 그냥 글루타치온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리포점 네. 글루타치온. 네.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다 항염증에 있어서 더 뛰어난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리포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포점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선생님, 리포점 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하. 아, 또 웃으면서 퀴즈 내시는 또. 아, 어려워. 건강한 성인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2주 섭취하면 말초혈액소 글루타치온 함량은 몇 퍼센트 증가할까요? 1번 25%, 2번 50%, 3번 75%, 4번 100%. 야. 저희 지금까지 중에 보기 중에 100%는 처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섭취를 한 게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됐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 똑같고 3333. 혼자 남들이 다 이해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영재 말하는. 동생 혼자 100% 썼네.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100% 많지. 아니에요. 오랜만에 미리 한번 축하합니다. 예, 미리 축하드려요. 하나 맞춘 진짜. 것 같아. 네, 하나 맞춘 것 같아요. 예. 자, 선생님 정답 뭡니까? 정답은 4번 100%. 진짜요? 네. 100% 진짜 높다. 정말 좋죠. 여기 비커에 염증 물질을 이번엔 더 넣어 보겠습니다. 거의 까만색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색깔 너무 많이 변했다. 야, 근데 단 2주 섭취만으로 말초혈관에서 글루타치온 함량이 100%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만든 리포즘 글루타치온을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야? 변한다. 대박. 야, 말도 안 돼.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정말 많은 만성 염증들. 맑아지네. 이 만성 염증의 최고 적수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리포좀이라는 옷을 입히면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희가 확실히 진짜. 눈으로 보니까 또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특히 치매나 또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글루타치온이 아닌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에 있는 해마가 작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잘 하지 못하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저장하지 못하고 보통은 이제 과거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또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되는 과정에서 특히 해마에 있는 글루타치온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해마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2021년 알츠하이머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해마에다가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뇌의 해마까지 글루타치온이 잘 들어가만 주면 되는데요. 네. 먼저 뇌혈관부터 뚫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뚫고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뇌는 너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장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뇌혈관을 치료하는 약물조차 뇌혈관 장벽에 막혀서 쉽게 뇌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하지만 리포존 공법은 핵심 물질을 감싸줘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 건배나무 침투를 할 수 있는 같은 거구나. 모양. 다시 말해서 이 글루타치온을 신체 세포막과 유사한 리포솜으로 감싸서 위장을 시켜주면 네. 뇌혈관 장벽도 그리고 세포막도 이 글루타치온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쏙 받아주는 거죠. 네. 야, 저걸 만드셨는데 대단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매는 사실 뇌에 생기는 문제니까 반드시 리포좀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네. 사실 이 리포존 공법은요, 약 10만 편에 이르는 문헌과 또 지난 10년 동안 연간 2,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될 만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네. 의약품, 특히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리포존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좋은 건 좋은데 들어가지 못하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 효과가 없는 거니까. 효과가 없는데 이거는 확실히 좀 있네요. 네.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도파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도파민 같은 경우 막 흥분하면 계속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드레날린 같은. 그렇죠. 뭐 흥분되는 일이 있을 때 도파민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뇌의 신경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느끼도록 도와주죠. 뭐 게임을 할 때, 쇼핑을 할 때, 또는 오븐에서 쿠키를 굽는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마구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맞아. 집사람이 홈쇼핑 할 때 도파민 이렇게 막 하더라고. 참. 네, 그럴 수 있죠. 휴대폰 뺏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점점 사라지면 우리의 뇌는 역시 치매만큼 심각한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에요. 아하. 파킨슨병? 파킨슨병 이거 손 막 이렇게 떠는 그 병인가요? 파킨슨병? 그렇죠. 처음엔 이제 손을 떠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강직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파킨슨병에 걸린 동물의 신경세포를 시험관 2개에 넣고 한쪽에는 일반 글루타치온, 또 다른 한쪽은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처리하고 신경세포의 뉴런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지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넣은 쪽이 일반 글루타치온을 넣은 쪽보다 놀라지 마세요. 네. 네. 무려 100배 더 와. 강력한 능력을 와, 100배. 보였다고 합니다. 요거 문제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야. 네, 여러분 또 올겨울에 독감 환자가 급증했죠. 네. 네. 독감도 굉장히 심해서 주변에 독감 걸린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맞아요. 올해 또 요즘 같은 심해. 환절기 정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면역.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내추럴 킬러 셀, 또 다른 말로는 자연 살해 면역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없애는지 보실까요? 아 저렇게 이제 NK 세포가 암세포를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렇게 네, 박멸시켜버리네, 그냥. 달라붙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내보내서 네. 세포를 터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아, 김용만 씨 혹시 예. 싸움 잘하세요? 많이 못하실 것 같은데 옆에서. 제가 왜 싸움 얘기를 했냐면 예.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도 싸움의 능력치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걸 다른 말로 NK세포의 세포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악바리 같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지독하다 막 이런 얘기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높을수록 암세포와 더 잘 싸울 수가 있는데 네. 이 NK세포의 세포 독성, 이 힘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놀랍게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퀴즈입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2주간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매일 500mg 섭취시켰더니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몇 % 증가했을까요? 1번 100%, 2번 200%, 3번 300%, 4번 400%. 이야. 자, 100, 200, 300, 400. 100%도 놀라운데. 네. 그러니까요. 500ml씩. 자, 다 썼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아, 자, 한번 바꿀게요. 마음이 흔들려. 자, 지금 김철 씨,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까지 인정. 김철 씨, 여기까지 안 인정. 돼. 오케이. 아니 보니까 리포점이 이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맞아요. 한 4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정답 확인할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4번 400%. 놀랍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되겠어 했는데 진짜 세네요. 놀랍다. 그 NK 세포의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글루타치온.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속상하다. 아, 이게 얼마나 줄어들길래 이거 확 줄어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네,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는요, 20대 때 정점을 찍고요. 네. 30대부터는 10년마다 그 생산량이 약 15%씩 감소하는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은 60대가 되면 20대에 약 몇 %나 줄어들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답이 30대부터 10년마다 15%니까. 네, 힌트가 나왔습니다. 답이 그냥 거의 나왔는데요. 예. 네. 물론 저대로 되진 않겠지만. 네. 나이가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오늘은 슬프네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알면 알수록 더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네, 이게 건강하게 나와요. 사는 방법. 그렇죠. 맞아. 기왕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자, 네, 볼까요? 정답. 예, 자. 해낭이 누님하고 저하고 지금 답이 같아요. 좀 불안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마지막 꽝이 되느냐? 마지막 꽝이 마지막 되느냐? 과.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50%. 정답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제가. 나도 기분 좋네. 야, 이거 누님한테. 네, 글루타치온에 대한 연구는 20년도 훨씬 전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1998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에서 40대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고요. 이때를 100%라고 기준했을 때 40에서 60대까지는 16.8%가 줄어듭니다. 네. 하지만 60대를 넘기자마자 80세까지는 무려 43.2%가 줄어들게 돼요. 진짜 필수네요, 필수. 그냥 정확하게 그냥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40대 이후에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체 실험 결과 3주간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이 넘어가시면 꼭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셔서 치매로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아니고 사실 50대인데도 기억력이 탁 떨어지는 게 네. 매년 느껴지거든요. 특히 둘선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재 씨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아, 쓰리고. 네. 쓰리고죠, 쓰리고. 우리 동생.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이 혈관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남은 신경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간에 쌓인 독소와 또 중금속을 제거하고 체외로 배출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시키면서 치료한 결과 간세포 손상 수치가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관리를 위해서라도 리포존 글루타치온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직접 삼켜서 먹게 되면 네. 이게 위에 들어가면서 위산에 또 장을 지나면서는 담즙산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분해가 됩니다.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구강 점막 흡수 방식은 경구 섭취에 비해서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더라도 저 헛먹었네, 지금. 좋은 걸 줘도 써먹질 못하네요, 저는. 영재보다 10배 더 제가 잘 먹은 좋은 거. 걸 드렸는데 그거를 잘 섭취를 못하셨죠. 그래서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섭취 전에 구강점막 섭취가 가능한 필름 형태인지 그리고 리포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일반 식품이다 보니까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데요. 특이 체질이나 임산부, 수유부 혹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간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유, 선생님 덕분에 진짜 오늘 뇌 건강에 대해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 후반전 우승자 우리 오늘 박남매예요. 네. 예. 박둘선, 박영재 씨. 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와요. 맞추려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맞췄잖아요. 정확하게 이것도. 아직 자원급제한 분위기였죠. 그때. 그렇죠.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가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시간이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즐겁고도 보람된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자,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꼭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